안녕하세요. 클로이뷰의 클로이입니다. 지난 환불 후기 이후로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드디어 랩다이아 반지 찐 리뷰를 준비했어요. 새 반지를 받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받고 약 한 달 정도 실착용해보고 공유하는 솔직 리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짜잘한 짧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기에 유튜브보다 인스타가 훨씬 쉬운 것 같아서 소통용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반지든 가방이든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인스타로 문의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영상들 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랩다이아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키워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간혹 가짜나 인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랩다이아는 모이서나이트나 시뮬러 다이아 같은 다이아 대체석이 아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다만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 같이 자연에서 천연으로 생겨나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반지 구매하기 전에 랩다이아에 관한 자료와 영상들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대부분 다이아 전문가들의 리뷰만 있지 저 같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으로 제작된 리뷰가 없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의 리뷰와 견해도 당연히 참고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다이아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생업이시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천연 다이아 판매자는 대부분 랩다이아를 별로 안 좋게 보시고 랩다이아 판매자는 랩다이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던데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이아 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고요. 이해관계가 전혀 얽히지 않은 일반 소비자 시각의 리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랩다이아 종류와 종류에 따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좋은 랩다이아 고르는 방법을 공유하고 제가 구매한 반지를 보여드릴게요. 블로그와 댓글로 반지 업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업체와 세팅, 구매 경험에 대한 솔직 후기도 공유하고요. 루페 확대경으로 제 다이아랑 반지 세팅도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랩다이아에 대한 가치, 추천 혹은 비추천 여부, 지금 이 돈 주고 살만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볼게요.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랩다이아는 제작 방식이 HPHT와 CVD 두 가지고요. 이 둘은 인증서 코멘트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식 또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HPHD 방식은 먼저 나온 옛 기술, CVD는 더 최신 기술입니다. 어디서는 HPHD가 더 비싸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CVD가 더 비싸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HPHD가 더 비싼 이유가 품질 때문이 아니라 생산 기술력의 문제로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비싼 것 뿐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연 다이아만 인정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랩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가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HPHD 방식은 일단 먼저 나온 구 기술로 천연 다이아가 생성되는 방식과 비슷하고 파란색 색조를 띠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색을 잘 봐야 한다고 해요. CVD 방식은 더 나중에 나온 선진 기술이라 더 쉽고 빠르게 더 큰 다이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생성 과정에서 갈색 색조가 생기는 편이라 대부분 컬러 후처리를 하고 다이아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스트레인 라인도 CVD 방식에서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해요. 이 라인은 내포물로 평가되지 않아서 이 라인이 있어도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제가 참고한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 라인 때문에 CVD보다 HPHT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쉽고 빠르게 대량 생산 가능한 방식이라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네요. CVD 방식에 들어가는 컬러 후처리는 인증서상에서 이런 코멘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천연 원석이었다면 원석의 가치를 엄청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겠지만 랩다이아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인위적인 광물이고 또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컬러 후처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불량 받아서 환불했던 반지가 HPHT였고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반지가 컬러 후처리된 CVD인데요. 솔직히 육안으로 볼 때 품질의 차이는 잘 못 느꼈고요. 먼저 구매했던 HPHD 반지에서 미묘하게 푸른빛을 느끼긴 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컬러 등급을 높이면 안 느껴진다고 하던데 저는 D컬러인데도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특징을 전혀 몰랐어서 그냥 D라서 너무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도나보다 생각했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미묘하게 푸른빛을 느끼긴 했었어요. 이번에 산 CVD에서는 푸른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 눈이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느낀 걸 수도 있고요. 예민하지 않으시다면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육안으로 볼 때 두 제작 방식에 의한 품질의 차이는 못 느꼈으니까요. 선택하실 때 이 제작 방식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랩다이아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간혹 랩다이아를 잘 모르시거나 천연 다이아만 인정하고 랩다이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랩인데 뭘 골라서 사, 찍어내는 거고 다 비슷할 텐데 그냥 아무거나 싼 거 사 라고 하시던데, 제가 직접 구매해본 바로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 스톤에 쓰였던 무감정서 1부짜리들은 정말 형편없었죠. 큐빅보다도 못한 까만 다이아, 육안으로 볼 때 그냥 까맣고 어두웠던 다이아였잖아요. 랩다이아라고 해서 절대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이아이기 때문에 일반 다이아를 구매할 때 살펴보시는 일명 포시, 중량, 컬러, 투명도, 커팅 당연히 보셔야 하고요. 사실 다이아는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가셔서 스펙 이외에 반짝임, 휘광성, 투명도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만약에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하셔야 한다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첫째, 일단 반짝임이나 컬러에 예민하시다면 랜덤석보다는 직접 인증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개별 나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의 내포물 위치나 특징, 그리고 커팅 비율과 프로포션 등 자세한 나석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스톤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랜덤석은 반지 디자인과 크기를 선택하면 업체에서 다이아를 선별해서 제작해주는 방식이고요. 개별 나석 따로, 세팅 따로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인증서를 보실 때 같은 조건이라면 이왕이면 하트앤에로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하트앤에로는 완벽한 커팅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물론 하트앤에로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엄청난 반짝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꼭 저 표시가 인증서에 없어도 충분히 반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하트앤에로 표시가 있는 제품의 커팅이 더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HCA 스코어를 확인해서 형편없는 커팅을 피할 수도 있어요. 인증서상 수치만으로 커팅의 퀄리티를 점수화시켜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것 또한 기업에서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든 도구이다 보니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커팅에 좋은 반짝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점수는 더 좋은 것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 좋은 커팅, 제품을 피하는 용도로만 추천드려요. 점수가 뭐가 제일 좋으냐보다는 점수가 너무 안 좋은 나석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으로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매하시더라도 너무 안 좋은 커팅의 나석은 어느 정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3번의 무료 테스트 기회를 줘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판매 업체에도 솔직하게 문의를 했었어요. 고민되는 나석이 2개 있었는데 둘 중 어떤 걸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지, 실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반짝이는지 등등을 여쭸었고요. 사실 선호도나 나석을 보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조심스러우신지 추천을 명확하게 해주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견 정도는 주시더라고요. 물론 판매자분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리스크도 있긴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다이아는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을 추천. 하지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랜덤석보다는 개별 나석으로 인증서 확인 후 고르시길 추천드려요. 하트앤에로가 있으면 더 좋고 HCA 스코어도 너무 별로인 커팅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요.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반지를 보여드릴게요. 협찬 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리서치하고 비교 후에 제 돈 주고 직접 구매했습니다. 2.5캐럿 D컬러 VS2 아이디얼 컷 하트앤에로 표시가 있는 나석에 산드라 세팅으로 발물림은 살짝 변형시켜서 제작한 반지예요. 나석과 세팅 비용까지 총 290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일단 나석 자체는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흑점이나 뿌연 클라우드만 없으면 VS2라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전에 문의를 충분히 하고 구매한 거였는데 40배 루페로 들여다보니까 까만 내포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점은 아쉽지만 크기가 큰 나석임에도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제 천연 다이아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하고 반짝임이 좋은 예쁜 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팅은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나석만 여기서 사서 세팅은 다른 곳에 맡길까 고민도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격 대비 괜찮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팅이 막 완전 흠없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굳이 루페로 보지 않아도 발물림 배칭이 안 맞고 비튼 곳도 있고 반지의 높이도 양쪽에 짝짝이더라고요. 예리한 눈이 아니더라도 딱 보면 보이는 정도이긴 한데요. 저는 제가 발물림 모양을 살짝 변경해달라고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고
아마도 기존에 하던 세팅법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나 보다 싶어서 크게 불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루페로 들여다보면 기포나 마감이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제가 그 전에 구매했던 종로 반지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제가 종로 반지를 구매했을 때는 집에 루페가 없어서 못 봤는데 그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세팅 상태가 너무 처참했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전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착했습니다. 생은패스에서 인기가 많은 솔리테어 디자인은 프라미스인데 저는 반지가 너무 얇은 건 피하고 싶어서 좀 두꺼운 산드라로 제작한 거거든요. 14K 중량이 나석 포함 5g으로 두껍게 제작되었는데 세팅비가 금값 포함 약 62만원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가성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끼다가 나중에 헤일로로 리세팅할 생각인데요. 그러기에도 부담 없는 세팅비였어요. 그리고 업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처음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금 중량이나 반지의 상세 사이즈 스펙 같은 부분이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문의를 해도 종종 답변이 좀 두루뭉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중에 반지 제작 과정에서 소통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정일도 안내해 주신 것보다 예고 없이 미뤄지고 해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추가적으로 변경 요청드린 사항이 있어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여기서 또 재구매할 의사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연 다이아 반지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천연 다이아 반지는 10년 동안 껴서 때가 낀 건지 아니면 내포물인지 모르겠지만 루페로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특히 새로 산 랩다이아 보다가 이거 보면 더 그래요. 직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구매했던 천연 다이아 반지랑 이번에 구매한 랩다이아 2.5캐럿 반지랑 구입 가격이 거의 같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산다면 뭐 살래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주저없이 랩다이아 삽니다. 같은 가격으로 더 크고 깨끗한 거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랩다이아가 대중화되기 전에도 천연 다이아에 대한 가치를 크게 못 느꼈거든요. 물론 캐럿 이상으로 사이즈가 크면서 내포물이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커팅까지 완벽한 다이아라면 재산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희귀하니까. 하지만 보급형 천연 다이아 있죠. 제가 산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예물로 많이들 하시는 보급형 다이아라면 과연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환급성이 있다고 해도 금처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구매가 대비 환급률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의 손해는 발생하거든요. 재산적인 가치나 투자적인 마인드로 사려면 차라리 다이아보다는 금이나 주식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재산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께는 랩다이아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환갑성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의 랩다이아도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백화점 주얼리 브랜드에 가서 랩다이아 견적을 받아봤더니 좀 큰 사이즈가 800만 원대더라고요. 아직도 비싸게 파는 곳은 랩다이아를 비싸게 파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산 천연 다이아도 그렇고 이번에 산 랩다이아 반지도 그렇고 그냥 가치가 별로 없는 소모품, 사치품이라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되는 가격보다는 제가 기분 좋게 맡길 수 있는 길에 버린 돈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대로 선택했고요. 재산적인 가치보다는 다이아의 반짝임이 주는 만족도를 산다고 생각하고 샀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투명한 반짝임인 것 같아요. 명품 주얼리도요. 살 때는 비싼데 되팔려고 하면 정말 인기 많은 제품 아니고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겨우 팔리거든요. 그냥 개인의 만족도를 위한 사치품일 뿐이죠. 밍크코트나 비싼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환급성을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랩다이아가 점점 더 보급화되면서 천연 다이아를 대체할 것이다. 혹은 절대 천연을 대체할 수 없다. 랩다이아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결국 천연만 살아남을 것이다.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냥 다이아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변하지 않는 반짝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짝임을 산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랩다이아 살 때 스펙 따지고 못 따지고 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반짝이는 나석을 고르고 싶어서 따졌던 거였거든요. 천연 다이아 파는 사람, 이미 천연 다이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천연 다이아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랩다이아의 존재가 달갑지 않을 거예요. 제가 랩다이아를 구매하려고 리서치하다 보니까 돈 없는 거지들만 랩다이아 산다고 결국은 영혼을 수렴할 무가치한 돌이다 같은 극단적인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가치는 개인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기존 천연 다이아의 가치 자체도 다이아 산업계 마케팅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내가 어디에 어느 정도로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언론사의 기사에서 앞으로 랩다이아의 가격은 감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랩다이아의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다이아
다이아를 제작하고 연마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큐빅값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보급화될수록 스펙 좋은 랩다이아를 구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연마해봤자 감정받는 비용도 안 나올 정도로 인건비도 안 나온다면 누가 정성스럽게 연마하겠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 랩다이아의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자체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싸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싼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랩다이아 이미 샀지만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떨어져도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주절주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정리해볼게요. 랩다이아도 가짜 다이아가 아닌 진짜 다이아고요. 다만 양식 진주처럼 인위적으로 길러지는 다이아일 뿐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 천연 다이아와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워요. 랩다이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요. 현재 랩다이아 1캐럿 가격이 1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천연 다이아와 가격이 크게 벌어졌어요. 랩다이아 자체의 재산적인 가치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희소성 있는 최상급 스펙의 큰 중량 천연 다이아가 아닌 이상 특히 보급형 다이아들은 천연 다이아도 절대적인 재산적 가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굳이 재산적 가치를 따져가면 천연 다이아를 고집할 메리트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랩다이아의 가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재산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이 부여하는 만족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다이아의 가치는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투명한 반짝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짝임이 더 좋은 스톤을 10분의 1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랩다이아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천연 다이아가 1000만 원인데 랩다이아는 800만 원이다. 그러면 좀 고민할 만 하겠는데요. 차라리 천연 사라 하겠는데요. 천연 다이아가 1000만 원이면 랩다이아는 100만 원인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짜리 천연 다이아 사서 나중에 1000만 원에 되팔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1000만 원짜리 사서 되팔 때는 900만 원도 못 받는다면 차라리 100만 원짜리 랩 사는 것도 환급성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가격으로 천연보다 랩을 사면 퀄리티와 중량을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엄청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니까 가성비 너무 좋은 거죠. 소비자는 좋은 물건이 저렴할수록 좋잖아요. 다이아는 거거익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크고 반짝일수록 다이아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가격에 굳이 천연을 고집하느라 훨씬 더 작고 내품물이 많은 덜 빛나는 다이아를 고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넷플릭스 다큐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가격대의 반지 2개 중에 랩다이아 반지가 훨씬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같은 가격이라면 더 좋은 스펙과 중량을 선택할 수 있는 랩다이아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사서 즐기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구입한 거고요. 가격 하락을 더 기다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이아를 볼 때 환급성이나 재산적인 가치보다는 반짝임이 주는 만족도에 더 크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디까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